안녕하세요. IT60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테이블 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딜리트, 트렁케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딜리트로는 데이터를 지워도 저장 공간이 반환이 안 된다. 트렁케이트는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트렁케이트를 해야 공간이 확보된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 딜리트와 트렁케이트가 어떻게 저장 공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하느라 구글링을 해봤더니 구글링에는 어떤 시험 때문인지 시험 그 문제로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저장 공간에 어떤 값들이 저장된다 가정하고 이 저장 공간을 물 저장 공간으로 이해했을 때 저장되는 그 수위, 저장되는 그 공간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테이블을 미리 다 한번 다 준비를 해봤고요. 쿼리문도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테이블 정보, 실사용 블럭을 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저 스스로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 저장 공간이 반환되는지 또 이 수위 조절하는 이 마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과정으로 그 개요만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 YT 커스터머가 있는데 100만 건이라는 큰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서 한번 숫자를 보면서 이 과정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YT 커스터머 샘플이란 테이블을 로우 넘버 1 하나만 로우를 넣고 일단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됐고요. 테이블이 생성되면 테이블 저장 공간에 테이블 이름이 생기겠죠. YT 커스터머 샘플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YT 커스터머 샘플 이런 저장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저장 공간이 생겼다기보다도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데이터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 왔고요. 그러면 물이 이만큼 찼으니까 지금 이만큼 찼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더 넣게 되면 5,000건을 넣어 볼게요. 5,000건을 넣고 그 전에 테이블 정보 한번 볼까요? 테이블 정보 보면 아까 정보가 이렇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실사용 블록은 몇 개죠? 85. 네.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넣었고요. 커밋을 하고요. 정보 수집을 하고 다시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정보를 봤더니 이게 91. 보시면 이 정보가 지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숫자는 뺄게요. 뒤에 거는 별로 뒤에 거는 빼면 아까의 값은 4였는데 91이 됐네요. 블록스라는 게 있는데 91이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실사용 블록도 85. 아까 85여서 85입니다. 제가 인서트를 했기 때문에 85가 됐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인서트를 5,000개를 5,000개가 아니네요. 5,000개로. 다음부터는 5,000개를 넣고요. 커밋하고 보면은 다시 블록이 바뀌었겠죠? 블록이 9,999. 예, 그리고 실사용 블록도 바뀌었겠네요. 168.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은 이제 데이터를 넣기 시작했으니까 요만큼 들어왔다.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의 위치 이거를 물의 눈금, 물을 나타내는 공간의 눈금이라고 한번 생각할게요. 그래서 마킹을 한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만 건을 넣어볼게요. 10만 건. 그래서 10만 건이 들어갔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장 공간이 이번에는 꽤 많이 들어갔네요. 이쪽이죠. 373 블록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고
335가 들어갔네요.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물론 지금 이 데이터 저장 공간은 계속 늘어났겠죠. 이렇게 늘어나고 이 공간도 이렇게 늘어났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많이 넣어볼게요. 이게 10,000개인데 10만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10만 개. 그리고 테이블의 정보를 가서 볼게요. 그러면 201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실사용 블록은 200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2011이 있는데 이 숫자가 여기에 숫자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2011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왔다. 좀 더 올리죠. 이만큼 왔다. 이게 데이터도 이렇게 찼다.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한 내용 딜리트. 딜리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5,000개 5,00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0개 삭제 커밋 그리고 테이블 정보를 한번 볼게요. 테이블 정보를 봤더니 이 블록이 변하지 않았네요. 변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 블록은 얼마나 되나 1917. 이 내용부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테이블 정보에 블락스라는 게 있는데 이 정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줄어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았고 실사용 블록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2011이었는데 2011 근데 데이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는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이 선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2011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네, 이렇게 지워진 겁니다. 지워졌는데 공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워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좀 많이 지워볼게요. 이번에는 10,000개인데 50,000개 지워보겠습니다. 50,000개. 네, 50,000개면 꽤 많이 지웠네요. 지우고 정보를 보니까 2011 변하지 않았네요. 이 숫자가 실제 데이터 사용 블록은 많이 변했을 것 같네요. 1084 예, 많이 변했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블럭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블럭스의 정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지웠는데 5,000개를 지웠으니까 이 정도는 지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인서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워졌으니까 여기다 값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 저장 공간의 위치가 여기로 돼 있어요. 수위가 여기로 표시되어 있죠. 이 아래로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간, 이 지워진 공간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오라클에서.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이번에는 반대로요. 아예 100만 건을 다 넣어버릴게요. 이걸 빼고 아주 큰 값으로 넣겠습니다. 100만 건을. 네, 100만 건 넣었고요. 자, 정보를 테이블 정보로 분석을 한 후에 다시 테이블 정보를 가져와 볼게요. 자, 블락이 엄청 커졌죠. 사실 커질 수밖에 없죠. 100만 개를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실사용 블록이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네, 데이터를 봤더니 엄청 커졌네요, 데이터가. 자, 그러면 이게 18260, 그러면 저장 공간이 여기에 18260이 되는 거겠죠. 18260. 그리고 이 수위도 엄청 커졌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더 커졌을 건데, 그냥 화면 관계상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 공간, 이 지워진 공간은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 또 하나가 생기겠죠, 옆에. 이렇게 생기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채워가게 될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 만들었던 이 공간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딜리트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장 공간에서 이 내용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공간이어도,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더라도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물의 수위가, 저장 공간의 수위가 이 위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딜리트는 이 아래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이 샀는데 먹을 물이 못 되는 거죠. 그냥 표현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저희가 해볼게요. 딜리트를 이제 완전히 해볼게요. 딜리트를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예, 100만 개 넘는 값이 지워졌네요. 지워졌고, 예, 다시 어널라이즈 해보고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 정보. 이 값이 18260일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안 줄어들었겠죠. 딜리트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예, 18260 지웠는데, 다 지웠는데 0으로 돼 있죠. 로우 건수가 0인데 안 지워져요. 실사용 블록은 다 지워졌을 겁니다. 0. 예,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값이 18260이라는 숫자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 공간에 가면은 이게 18260. 예. 풀 차서 1826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공간들도 지금은 다 변했겠죠. 다 지웠으니까. 이 공간도 네, 이렇게 다 변했는데 18260, 즉 이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트렁케이트를 할 건데요. 트렁케이트를 하기 전에 이 딜리트는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성능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딜리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만일 아까처럼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찾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찾으면 되는데 이 테이블의 저장 공간은 이 두 개의 큰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더라도 데이터를 찾게 될 때 여기 공간을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즉 필요 없는 딜리트 공간을 다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다 지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인을 위해서 이 공간도 지금 다 지웠으니까 다 지웠다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셀렉트를 하나 해볼게요. 셀렉트. 네,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에 플랜을 떠서 코스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트가 4957 있는데 이 숫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풀 스캔해서 복사가 안 되니까 화면을 캡처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에 트렁케이트 한 후에 내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다 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만 이 값을 조회하게 되면 여기를 다 조회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한 100만 건, 뭐 500만 건, 1000만 건이다. 근데 우리가 100만 건을 지웠어요. 100만 건을 지웠어요. 그러면 900만 건이 남잖아요. 아니면 200만 건을 지웠어요. 그럼 800만 건이 남잖아요. 그럼 800만 건만 가지고 셀렉트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워진 딜리트된 저장 공간도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딜리트가 자주 일어나는 테이블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네,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케이트를 할게요. 우리가 트렁케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아주 쉽게 날렸죠. 실 사용 공간은 0.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간 다 반환해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완전 깨끗하게 0, 0으로 반환해 버렸네요. 0, 0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여기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너도 완전히 다 해제해 주고 너도 없고 테이블 이름만 남은 이 이름을 이렇게 남기게 되고요. 여기를 테이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문서에서 보면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크했던 이 이름을 가리켜서 이 이름을 하이 높은 물 마크다. 물의 위치를 마크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이 워터 마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여기는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세그먼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세그먼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YT 커스터머라는 세그먼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세그먼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더 존재하죠. 많이들 존재하는데 이 공간들을 가리켜서 저장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런 세그먼트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공간을 조절하는 것을 수위를 조절하는 이름을 하이워터 마크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트렁크를 했더니 다 날렸잖아요. 다 날라간 겁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에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셀렉트. 플랜을 떠볼게요. 플랜 떠보면 아까 제가 플랜 떴던 카피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YT 커스터머 샘플이 있는데 풀 스캔을 탄 건 다 맞는데 여기에 있는 풀 스캔은 딜리트 공간을 다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전체 공간의 값들을 버퍼 get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딜리트도. 근데 지금은 트렁케이트로 다 날리니까 풀로 가져왔는데 다 없는 거죠. 값이. 예. 값이 비교도 안 되게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렁케이트를 하면 데이터를 반환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트렁케이트를 하게 되면 딜리트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저장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셀렉트 문에 효율이 생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딜리트 문장이 많은 테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계속 나가다 보면은 테이블을 리오거한다 이런 말 REORG 한다는 내용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이 시간에는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의 공간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수위 조절을 하는 하이 워터 마크도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블락 테이블 정보의 블락스를 보고 실 사용 블럭을 보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서 하게 되니까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김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그먼트는 블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블락, 오라클의 블락들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블락들로 있는데 블락들이 5개 정도가 기본으로 있어서 이 5개를 세트로 움직인다 해서 익스텐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